안녕하세요. 수인지의 두뇌과 이슬기입니다. 오늘은 ADHD 혹은 자폐 스펙트럼 문제라던가 여러 가지 발달과 관련된 고민을 갖고 계신 어머님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 어머님들께서 여러 고민을 하시다가 심리센터라던가 소아정신과 혹은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많이 받아보실 겁니다. 이러한 검사를 쭉 하시다 보면은 이거 제대로 내가 하고 있는 게 맞을까? 거의 다 설문 검사들인데 이러한 검사들이 제대로 우리 아이의 상태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만 보여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희 수인제 유튜브 채널 구독하고 계신 분들은 박은하 소장님께서 예전에 말씀하셨던 왜 진단명이 기관들마다 그렇게 다를까에 대한 그 영상을 보신 적도 있으실 텐데요. 거기에서는 일반적으로 진단에 대한 내용들 위주로 나왔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늘 한 가지 검사 자체에 대한 자필 설문 검사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아이들 검사를 평가를 하고 검사 결과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는 입장에서는 들어오게 되는 검사 결과를 해석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부모님들께서 알아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은 심리평가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 검사의 성격으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양적 검사. 객관적으로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검사들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수치가 딱 나오게 되는 IQ, 웩슬러 검사라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CAT 검사라고 해서 주의력을 컴퓨터가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정은 실질적으로 그 아이들이 치료실 안에 검사 방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수행을 하는 수행도를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아이의 성취도라던가 수행도가 그대로 숫자로 바뀌어져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그냥 숫자를 보시면 이렇구나 그냥 받아들이실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양적 평가의 다른 면에는 질적 평가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정성적 평가라고도 하죠. 정성적인 평가는 아이를 관찰해서 나오게 되는 임상가의 관찰에 의존하는 검사들도 있고요. 그리고 HTP 검사라고 해서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는, 이건 투사검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들이 예를 들어 집을 그리거나 사람을 그리거나 나무를 그리는 그 결과물을 통해서 이 아이가 가족 내에서 예를 들어 어떤 부분에 불안감이 있거나 아니면 아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혹은 가족 내에서 자기를 어떻게 위치를 지우는지를 추론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그림을 그냥 그날 기분에 따라서 다르게 그릴 수도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좀 그 검사 결과에 대해서 갸우뚱하시는 부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로샤 테스트라고 해서 그림들을 보다 보면 데칼코마니처럼 먹물들이 막 있는 게 있어요. 그 먹물들을 보고 아이들이 떠오르는 이미지를 바로바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도 역시 아이들의 투사, 즉 심리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외부 자극에 의해서 해석을 하게 되고 그러한 해석이 어떻게 또 말로 나오게 되는지 임상 심리사가 해석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근데 이러한 것들은 말 그대로 그 평가자한테 의존을 하는 부분이 좀 많죠. 상대적으로 수습 중에 있는 사람이거나 그렇게 임상 경력이 길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결과가 약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다들 좀 감안을 하고 보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설문검사들이 있는데요. 설문검사는 직접적으로 아이의 상태를 가장 잘 아는 것은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가정 내에서 관찰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 가지 설문, 긴 설문은 한 200개 내지 한 500개까지 많은 질문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걸 다 하시다 보면은 어머님들이 제일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매우 그렇다, 그냥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근데 이제 어머님들은 매우 그런 걸 같다라는 거를 하기에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그렇다라고 하기에도 그거 좀 이상인 것 같아서 좀 애매하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설문을 답변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물론 이러한 설문검사를 만드는 이제 회사라던가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기관들이 충분히 많은 샘플을 가지고 통계 처리를 해서 이 답변이 많이 나왔을 때는 어떤 유의미한 결과들이 있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머님들께서는 내가 그렇다라고 할 거를 매우 그렇다를 너무 많이 쳐가지고 아이가 ADHD가 진단이 나온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으세요. 100명의 어머님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한 80분 이상 제 느낌에는. 그래서 이러한 설문검사 같은 경우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통계 처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아세바 검사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검사는 만 6세 남자아이를 키우는 다른 부모님들의 결과하고 비교를 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내 아이를 좀 더 객관적으로 부모님들은 항상 그 아이의 행동만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 아이의 행동이 실제 6살 아이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행동인지 아니면 ADHD 성향이 있어서 나오는 행동인지 많이 혼란스러우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아세바 검사 같은 경우는 그런 행동의 특징들이 나오는 빈도라던가 문제 양상들을 파악을 해서 좀 객관적으로 드러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역시 이 검사 역시도 설문검사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부모님들이 잘 듣고 계시다가 항상 마지막에 근데 이거 제가 체크한 걸로 나온 검사죠? 라고 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말씀드렸던 정량적, 즉 객관적 검사에 비해서 약간 조금 검사 결과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보이시는 반응들을 제가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근데 이런 검사들도 충분히 객관적으로 아이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임상을 하는 전문가가 보고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분은 누가 뭐라고 해도 당연히 부모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그러한 설문검사에 대해서 조금만 더 신뢰감을 가지시고 그 검사 결과에 따라서 우리 아이가 실질적으로 이런 행동들이 또래에 비해서는 진짜 높은 게 맞구나. 그러니까 이게 실제 문제가 있냐 없냐를 저희가 따지러 가는 것이 아니라 정도라고 표현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ADHD이다. 아니다 이렇게 이제 칼로 무썰들 이렇게 딱딱 나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즉 이게 진단명이 중요한 건 아니라는 말하고도 좀 일맥상통하는 표현인데요. ADHD가 있다 없다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ADHD 성향이 어느 정도나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의 또 노력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보다 분명한 기준을 가지실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결과이기 때문에 이러한 심리평가 결과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좀 많은 신뢰를 가지고 접근을 하시면 많이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나 이제 설문과 관련된 심리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수인지 두뇌과 이슬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